딸의 장례식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진 오빠를 보낸 건 제 계획이었어요. 25살 연하의 남자딸의 전 남자친구. 한 딸이 엄마에게 준 마지막 선물 이야기. 딸의 전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60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지만 그 사랑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민지영, 60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박진우와의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아니,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같은 집에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영은 손에 든 이혼 판결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5억, 아파트는 피고 박진우에게. 숫자들이 그녀의 30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웃긴 건 아프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40대는 아이 키우느라 50대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보냈습니다. 60이 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딸 하나와 통장의 숫자뿐이었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아.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 박수아, 32세.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었어? 수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응, 먹었어. 너는? 아직.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어디서? 홍대 쪽 새로 생긴 이탈리안.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알았어. 몇 시에? 7시. 엄마 예쁘게 입고 나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수아는 웃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지. 이혼 축하해, 엄마. 지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애는 정말. 엄마, 우울해하지 마. 60은 아직 젊어. 이제부터 엄마 인생 시작이야. 고마워, 수아야. 뭐가? 그럼 저녁에 봐.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밝게 말했지만 정말 60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한 단정한 헤어스타일, 아직은 탄력 있는 피부, 관리한 몸매. 60치고는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늙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만 사랑했는데 그 남자는 20대 직원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지영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지? 딸이 예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편한 옷이었습니다.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신을 위해 꾸며봤던가. 항상 남편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그녀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홍대 입구역은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지영은 그 속을 걸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외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20대, 30대였습니다. 60대는 그녀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하지만 수아가 정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라토리아 벨라. 작지만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수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왔어. 여기 분위기 좋네. 그치? 엄마 좋아할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엄마, 뭐 먹을래? 여기 트러플 파스타가 진짜 맛있대. 응, 그럼 그거 먹을까? 나도 그걸로. 와인도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수아는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습니다. 곧 레드와인 2잔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건배.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지영도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땡그랑. 2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지영은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수아는 광고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쁘지. 근데 재밌어. 이번에 새 프로젝트 맡았거든. 그래. 무슨 프로젝트? 화장품 브랜드 런칭. 타겟이 시니어 여성이야.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타겟이네. 응. 엄마 같은 분들. 엄마, 요즘 60대 진짜 젊어. 우리 리서치 해보니까 60대 여성들이 20-30대보다 더 소비 의욕이 높더라. 정말? 응.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엄마처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엄마, 충분히 멋있어. 60세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거 아무나 못해. 그때 웨이터가 파스타를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트러플 향이 퍼졌습니다. 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글쎄.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뭘 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봐. 운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행.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모두 남편이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골프장, 온천, 남편 친구들과의 단체 여행.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나는 유럽에 가보고 싶었어. 파리, 로마, 런던. 그럼 가자. 나랑 같이 가도 되고, 엄마 혼자 가도 되고. 혼자? 응. 요즘 시니어 혼자 여행 많이 다녀. 오히려 자유롭고 좋대. 지영은 상상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자신을. 생각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고려해 볼게.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봐. 인생은 한 번이야. 알았어. 그리고 말이야. 수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생각해봐.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사람? 무슨 말이야? 연애. 엄마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 아니야, 나는. 왜? 엄마한테 연애가 금지된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그녀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수아야.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사랑받을 자격 있고. 지영은 말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기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과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웨이터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알리오 올리오인데 크림 파스타가 나왔어요.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때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남자 엄마 보고 웃었어. 에이, 설마. 진짜야. 엄마 오늘 진짜 예뻐. 지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장난치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남자 잘생겼지 않아?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만해. 근데 진짜 잘생겼다. 엄마 스타일 아니야? 지영은 슬쩍 그 남자를 봤습니다. 검은 재킷에 흰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확실히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지영과는 25살 차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조금 걸을까?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커플들, 술을 마시는 친구들. 지영은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즐거웠어? 응, 즐거웠어. 너 덕분에. 나도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 수아는 지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이렇게 데이트하자. 그래, 좋아. 그리고 엄마 진짜로 연애도 생각해봐. 엄마 충분히 매력 있어. 알았어, 알았어.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연애라니 60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나?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운동을 시작해 볼까? 그녀는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의욕이었습니다. 지영은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은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에는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게 새로운 시작이겠지.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조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트라토리아 벨라에서 뵀던 분 아니세요?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그쪽인 것 같아서요. 반갑습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지영은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영입니다. 악수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인연인가 봅니다. 지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운동하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운동하려고요. 저도 매일 아침 여기서 조깅해요. 같이 걸으실래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긴장돼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영 씨는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압구정 쪽이요. 오, 저도 청담 쪽인데 가깝네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우진은 자연스럽게 주변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카페 아세요?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어디요? 저기요. 한강이 보이는 자리가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같이 갈래요? 지금 지영은 놀라 그를 봤습니다. 우진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냥 커피 한 잔 하자는 거예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돼라고 했지만 입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좋아요. 우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영에게는 신선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곧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지영 씨,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나이를 묻다니. 60이에요. 우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5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피부도 좋으시고 분위기도 엄청 우아하세요. 지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강우진 씨는 몇 살이세요? 저요? 35살이요. 역시 25살 차이였습니다.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혹시 결혼하셨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최근에요. 아.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럼 다행이네요. 강우진 씨는요? 저요?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35살에? 네.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건축가거든요. 건축가요? 네. 설계 일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우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60세의 35세 남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도 즐겁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끌렸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운동할래요? 마이너스 우진. 지영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마이너스 지영.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지영의 6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영과 우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딸 수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뭘 입지? 단순히 운동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결국 그녀는 새로 산 라벤더색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한강에 도착하니 우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안녕하세요. 우진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네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이거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럼 걸을까요? 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한강은 평화로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지영은 우진 옆을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25살이나 어린 남자인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우진 씨는요? 저도요. 근데 사실 잠이 잘 안 왔어요. 왜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지영 씨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지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진도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저 너무 솔직했나요? 우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요. 실은 말이에요. 우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영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레스토랑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알아요. 25살. 거의 한 세대 차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전 지영 씨가 좋아요. 우진 씨.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60이에요. 당신은 35살이고, 저한테는 딸도 있고, 이혼도 했고, 당신은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 신경 안 써요.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지영 씨.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천천히 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친구처럼 만나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하시면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영은 우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지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요. 정말 친구처럼요. 좋아요. 약속할게요. 우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에 지영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에서 만나 걸었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설계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지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우진의 열정이, 그의 순수함이, 그의 웃음이, 모든 게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영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이요? 일요일이요? 네. 제가 설계한 건물이 완공됐거든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일요일에 만난다는 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우진은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에 경복궁 앞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다음 날, 지영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데이트 같은 건데 뭘 입어야 할까? 결국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우아하지만 편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하니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웨터, 청바지. 역시 잘생겼습니다. 지영 씨, 우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가실까요? 네.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 우진이 설계한 한옥 카페가 있었습니다. 와, 지영은 감탄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우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거든요. 지영 씨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요? 네. 제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영 씨한테요. 지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옥의 마루가 유리로 덮여 있어서 아래 정원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는 북촌의 지붕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천재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지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네. 저 고백해도 될까요?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지영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어요. 지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불안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우리, 정말요? 정말요? 우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영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매일 만났고 매일 통화했습니다. 우진은 지영을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식당을 예약하고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지영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 수아에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 수아 씨한테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말할게요. 준비 중이에요. 수아 씨가 반대하실까봐 걱정되세요? 응. 엄마가 자기보다 어린 남자랑 사귄다고 하면 놀라겠지. 괜찮아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때 지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엄마 뭐해? 산책 중이야.
혼자? 응. 지영은 우진을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같이 저녁 먹자. 토요일? 좋아. 응.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 비밀. 토요일에 봐. 엄마 좋아하실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도 누군가를 소개하려나 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도 그날 제가 인사드릴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알겠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수아가 정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 조금 있다 와. 화장실 갔어. 그래. 근데 누군데?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하실 거야. 착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남자친구야? 응. 사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다시 만났어.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우진도 지영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알아채지 못하고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강우진이야. 우진 오빠, 우리 엄마.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왜 그래? 둘 다 어색하게? 아니야. 갑자기 긴장돼서. 지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 옆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지영의 손은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진이 수아의 전 남자친구? 아니, 현재 남자친구.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우진은 자신과 수아를 동시에?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지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물 좀 마셔. 수아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지영은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아만 모르고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가 건축가야. 엄청 유명해. 그래. 응. 최근에 북촌에 한옥 카페 설계했는데 진짜 멋있더라. 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카페, 자신과 함께 갔던 그곳, 우진이 첫 번째로 보여준 곳이라고 했던 그곳,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우진 오빠, 엄마한테도 그 카페 얘기해줘. 우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기회되면.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엄마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먼저 갈게.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두 사람 식사 마저 해. 엄마는 먼저 갈게. 지영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 씨,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지영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린 남자를 믿었고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 가세요. 지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설명? 뭘 설명해요? 당신이 제 딸과 사귀고 있다는 걸요? 아니면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걸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저는 수아 씨와 진짜로 옛날에 사귀었어요. 5년 전이요. 근데 헤어졌고 그 이후로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럼 어제는 뭐예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씨가 한 달 전에 연락했어요. 다시 만나자고.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지영 씨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거짓말 마세요. 어제 수아가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잖아요. 수아 씨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영 씨밖에 없어요. 지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영 씨,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도 만나지 마세요. 지영 씨, 가세요. 지영은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잠깐의 행복도 설렘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서도 계속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수아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파서. 무슨 일 있어? 엄마 얼굴 왜 이래? 아무 일 없어. 거짓말.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지영은 딸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사실은. 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남자를 만났어. 좋아했어. 사랑했어. 근데 그 남자가.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진. 저장된 이름을 보고 수아는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만난 남자가 강우진이었다는 것을.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응? 드디어 시작됐네. 뭐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지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진 오빠를 엄마한테 보낸 게 나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지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계획했다니? 수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봐. 다 설명할게. 지영도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아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 표정 봤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엄마 눈이 죽어 있었어. 수아야.
30년을 아빠한테 바쳤잖아. 근데 아빠는 20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엄마를 버렸어.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기 행복을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아빠 뒷바라지, 나 키우기, 시댁 눈치.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새로운 사랑을 선물하고 싶었어.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진 오빠는 5년 전에 사귄 남자친구가 맞아.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결국 헤어졌어. 성격 차이였어. 그럼 그 이후로 연락 안 하고 지냈어. 근데 2달 전에 우연히 마주쳤어. 카페에서. 그때 엄마 이야기를 했어. 무슨 이야기? 엄마가 이혼했다고, 힘들어한다고, 외로워한다고. 그랬더니 우진 오빠가 그러더라. 본인도 요즘 외롭다고. 수아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이 사람을 엄마한테 소개해주면 어떨까? 나이 차이는 있지만 우진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 엄마한테 잘해줄 것 같았어. 그래서 계획을 짰다는 거야? 응. 우진 오빠한테 부탁했어. 엄마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해달라고.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달라고.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연출이었어? 레스토랑에서의 만남도, 한강에서의 재회도? 그건 진짜 우연이었어. 나도 놀랐어. 우진 오빠한테 엄마 사진 보여주고 이 사람 찾아서 친해져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어.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고백도, 연애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진짜야. 우진 오빠가 진짜로 엄마를 좋아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내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엄마를 만나면서 진짜로 빠진 거야. 어떻게 그걸 믿어? 우진 오빠한테 직접 들었어. 1달 전에 나한테 연락 왔어. 미안하다고, 지영 씨를 사랑하게 됐다고, 너랑은 못 만나겠다고.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응. 우진 오빠가 그랬어. 처음에는 내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엄마를 만나면서 진심으로 좋아지게 됐대. 그래서 나랑은 정말로 끝이라고 했어. 그럼 너는? 나는 좋았어. 계획대로 된 거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속인 거.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엄마한테 그냥 남자 소개해줄게 하면 엄마는 절대 안 만나봤을 거잖아.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수아가 35살 남자 소개해줄게 했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제는 왜 나한테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거야? 그것도 계획이었어. 엄마한테 충격을 줘서 우진 오빠를 향한 엄마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진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질투하거나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엄마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잖아. 지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시험한 거야? 미안해, 엄마.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엄마는 항상 자기 감정을 숨기잖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 진심을 몰랐을 것 같아서. 지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 만나. 제발. 수아가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엄마 좋아해. 나이 차이도 상관없대.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쓴대. 오직 엄마만 행복하면 된대.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시간 좀 줘.
혼자 생각할 시간. 알았어. 수아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수아는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진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 하지만 우진의 사랑은 진짜라는 것. 그리고 딸이 모든 걸 알고 축복한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진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 씨,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지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우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강을 걷던 아침, 커피를 마시던 카페, 한옥 건물에서의 고백.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 씨, 만나요. 내일. 정말요? 어디서요? 한강. 우리 처음 만났던 벤치에서. 알겠습니다. 몇 시예요? 오후 3시. 네. 꼭 나갈게요. 다음 날. 지영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우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우진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지영은 우진을 봤습니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못 잤어요. 지영 씨 생각에. 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아한테 다 들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수아 씨 부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영 씨를 만나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어요. 언제부터요? 처음 한강에서 커피 마실 때부터요. 지영 씨 웃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진은 지영을 봤습니다. 전 나이 차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지영 씨만 있으면 돼요.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근데 불안해요. 뭐가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당신이 나이 들어서 저는 더 늙어 있을 거잖아요. 그때 후회하면? 안 해요. 절대로.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지영 씨랑 늙고 싶어요. 함께 늙고 싶어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우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은 놀랐습니다. 뭐예요? 진심이에요. 지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진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지영 씨, 제 프로포즈 받아주시겠어요? 지영은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우진은 기쁨에 겨워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은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수아야. 엄마 웨딩드레스 고르러 같이 가자. 그래. 모녀는 웨딩드레스 숍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영은 우아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60세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품격 있는 드레스였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행복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지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 몰랐을 거야. 두 사람은 안아줬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개월 후 봄날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우진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영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우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우진 씨가 좋습니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돼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두 집안은 화합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우진과 함께 신혼집을 구했고 가구를 골랐고 여행도 갔습니다. 매일이 설렜고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60세에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봄날의 작은 예식장,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신부, 아름다웠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긴장돼? 많이. 괜찮아. 우진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평생 행복해. 너도 수아야. 두 사람은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렀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이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손을 우진의 손에 넣어줬습니다. 잘 부탁해, 오빠. 고마워, 수아야. 우진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의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강우진 씨, 신부 민지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신부 민지영 씨, 신랑 강우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영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이 지영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지영도 우진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반짝이는 결혼 반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우진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지영의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지영아, 대박이다. 정말 용기 있어. 고마워. 행복해 보여. 정말 축하해. 우진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형님, 부인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수아는 단상에 올라가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엄마가 재혼합니다. 35세 우진 오빠 와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진 오빠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거든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사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엄마, 우진 오빠, 평생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우진도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파리, 지영이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60세 신부와 35세 신랑의 키스. 동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우진은 아침마다 지영을 위해 커피를 내렸고 지영은 저녁마다 우진이 좋아하는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완벽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영, 우진 그리고 수아.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 어디? 싱가포르. 2주 정도. 조심해서 다녀와. 응. 수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줄은. 일주일 후 새벽 3시 지영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우진도 깼습니다. 누구예요? 지영은 휴대폰을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영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박수아 씨 보호자시죠? 지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제 딸이.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수아가 사고가 났대. 뭐라고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은 떨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수아 강해요.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박수아 환자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곧 나오십니다. 지영은 기다렸습니다. 5분이 5시간 같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지영 씨? 네. 앉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의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박수아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지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 2시경 강남대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수아 씨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계셨는데 충격이 심해서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안 돼. 우리 수아가. 우진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영은 그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됐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간호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잠든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수아야. 지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수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딸의 몸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울었습니다. 32살,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지영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하얀 얼굴로 혼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그녀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수아의 빈소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수아의 모습, 그 웃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힘내세요. 수아 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재혼하는 바람에 수아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그래서 출장도 간 거고.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아니야. 내가 딸보다 남자를 택했어. 60살에 무슨 재혼이야. 무슨 사랑이야. 나 때문에 수아가 죽었어. 지영은 자책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아 씨는 우리를 축복했어요. 우리 행복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날, 더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수아의 회사 대표도 왔습니다. 정말 우수한 직원이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아의 대학 친구들도 왔습니다. 수아 언니 항상 밝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모두 울었습니다. 지영은 조문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진의 부모님도 왔습니다. 지영 씨, 힘내세요. 우진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지영은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수아예요? 왜 그렇게 좋은 아이가 가야 해요? 우진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가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수아, 학교 다닐 때 수아, 대학 갈 때 수아.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줄걸. 더 많이 안아줄걸. 지영은 후회했습니다. 재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 딸보다 남편에게 더 신경 썼습니다. 그게 후회됐습니다. 셋째 날,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지영은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부축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아야, 안 돼. 가지마. 하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지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진도 조문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2시간 후, 수아는 작은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그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수아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
지영은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딸 없는 세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수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수아의 쿠션, 현관에 놓인 수아의 신발, 냉장고에 붙은 수아의 메모, 모든 게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아의 향기가 났습니다. 지영은 수아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좀 혼자 있을게요. 알겠어요. 우진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뭔가 튀어나온 게 보였습니다. 지영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겉봉투에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없어진 후에 읽어주세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언제 쓴 걸까? 지영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아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예요. 지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6개월 전에 알았어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지영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6개월 전? 그때는 지영이 우진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을. 엄마, 미안해요. 말 안 해서.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어요. 뇌종양이래요. 수술도 할 수 없대요.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길어야 2년. 지영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은 짧은데 엄마는 혼자 남겨지겠구나. 그게 너무 슬펐어요. 지영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없어진 후에도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남겨주자. 지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진 오빠를 생각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 그 사람이라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이었어요. 우진 오빠를 엄마한테 보내는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요. 지영은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축사하던 수아. 환하게 웃던 얼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지영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우진 오빠와 행복하세요. 내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당신의 딸 수아올림. 지영은 편지를 내려놓고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편지를 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울었습니다. 수아 씨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두 사람은 안아주고 울었습니다. 수아는 죽음을 알면서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우진과의 만남도 재혼도 모든 게 수아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수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뇌종양. 언젠가는 올 결말이었습니다. 다만 수아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지영은 천장을 봤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는 행복할게. 너의 선물을 소중히 할게. 우진을 사랑할게. 그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도 그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수아가 남긴 사랑 안에서 수아의 편지를 읽은 후 지영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더 힘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슬픔에 빠져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우진과 함께 어느 날 아침, 지영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눈은 항상 부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이런 엄마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영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진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진은 그녀를 지켰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힘들 때 안아줬습니다. 울고 싶을 때 어깨를 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보, 지영이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 당신 남편이잖아요.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수아가 당신을 내게 준 거예요. 나는 그 선물을 소중히 해야 해요. 저도 지영 씨를 소중히 할게요. 평생.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수아 씨가 남긴 편지 다시 읽어봤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읽어요. 그래야 힘이 나요. 수아 씨가 원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행복한 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해요. 수아 씨를 위해서라도.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알았어요. 행복할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수아가 그리웠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딸의 유언을 지키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수아를 기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수아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진도 함께 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수아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원피스, 자주 입던 청바지, 회사 갈 때 입던 블라우스, 모든 옷에 수아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영은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도 그걸 원했을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다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에게, 할머니에게,
친구 지은이에게, 수아는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영은 우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 것이에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우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래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우진 오빠, 엄마를 부탁해요.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오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엄마를 사랑해줘서. 수아 올림. 지영은 울었습니다. 우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아줬습니다. 수아의 사랑 안에서 나머지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수아의 할머니에게, 친구들에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수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수아가 일했던 광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 씨를 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머님이 참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프로젝트요? 시니어 여성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예요. 수아 씨가 생전에 기획하던 거예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수아가 말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프로젝트의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60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지영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생각했습니다. 딸이 꿈꾸던 프로젝트, 그 꿈을 이루는 것. 지영은 자신감을 갖고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60세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캠페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공감했습니다. 지영은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60세에 재혼하신 거죠? 네. 25살 연하 남편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무엇에요? 제 딸에게요. 딸이 이 사랑을 선물해줬어요. 지영은 수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고. 인터뷰어도 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 나네요. 딸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네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딸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지영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수아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진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수아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백장미였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지영은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진도 절을 했습니다. 수아 씨, 안녕하세요. 오빠예요. 두 사람은 수아 앞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요즘 일하고 있어. 내가 기획하던 프로젝트. 엄마가 모델로 참여했어. 성공했어.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 선물, 우진 씨. 엄마가 잘 아끼고 있어. 매일 행복해. 내가 원하던 대로. 우진도 말했습니다. 수아 씨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영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야, 행복해. 거기서.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게. 여기서.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영과 우진은 결혼 1주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길이. 여보, 행복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1년 전 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수아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 그 사랑이 지영을 지탱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고마워요, 우진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수아 씨가 지금 우리 보고 있을까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분명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웃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영은 하늘을 봤습니다. 수아야, 보고 있지? 엄마 행복해. 내가 준 이 사랑 소중히 하고 있어. 고마워, 내 딸.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지영의 머리에, 어깨에, 손에 마치 수아가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수아가 선물한 사랑과 함께. 그로부터 2년 후 지영은 63세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38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우진은 건축가로 성공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건물들을 설계했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들. 수아의 납골당 앞. 매년 수아의 생일이면 두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엄마 올해도 건강해. 우진이도 잘 있어. 지영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 이 사랑, 엄마가 정말 잘 키우고 있어. 고마워, 내 딸.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더 나은 엄마가 될게. 더 많이 사랑해줄게. 지금보다 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수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사랑해요.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우진의 손을 잡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사랑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지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0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25살 연하 남편과의 삶,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모든 것이 지영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행복에는 때가 없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랑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영처럼, 수아처럼, 우진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감상을 가지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사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